하루의 책 편지, 베타 서비스로 함께 읽은 1000개의 파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하루의 책 편지 베타 서비스를 운영했었어요. 한 권의 책을 정해 함께 읽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편의 책 편지를 보내드리는 서비스였어요. 하루의 책 편지를 통해 처음으로 함께 읽은 책은 천선란 작가의 1000개의 파랑이었습니다. 오늘은 1000개의 파랑을 리뷰하면서 하루의 책 편지를 통해 함께 읽은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함께 읽은 1000개의 파랑부터 살펴볼까요? 3월 책하울에 등장했었는데요.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부문 대상 수상작인 1000개의 파랑은 2020년에 출간되었고 이후 온라인상에서 좋다는 평을 꾸준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이 가지 않았었는데 커뮤니티에 올렸던 투표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1000개의 파랑을 읽고 작성한 독서노트와 함께 책의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 책은 C27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연재를 통해 콜리라는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콜리는 오직 경마기수가 되기 위해 대량 생산된 제품이에요. 말에서 떨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없애고 말의 속력을 높이는 데 최적화된 로봇이죠. 그러나 C27은 다른 인공지능 로봇과 달리 제작 과정에서 아주 우연히 인간의 실수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보통의 AI 로봇이라면 하지 않을 질문을 던지고 생각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요. 콜리는 긴 시간 동안 경기장에 우뚝 서서 하늘과 경기장 외벽 너머로 보이는 나무를 관찰하는 것에 몰두했다. 하늘은 매일, 매시간 색과 모양이 바뀌었다. 하늘은 파란색이었지만 가끔 보라색이나 분홍색, 노란색, 회색이 섞이기도 했다. 그렇게 섞인 색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 콜리는 파랑 분홍이나 회색 노랑으로 단어를 합쳐서 불렀다. 세상에는 단어가 1000개의 1000배 정도 더 필요해 보였다. 투데이라는 이름의 말과 짝을 이뤄 경마 경기에 참여하던 콜리가 우연히 낙마하게 돼요. 사고로 망가져 방치되어 있는 콜리를 과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 연재가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가 조금씩 고쳐줍니다. 연재네 가족, 보경과 은혜,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에게도 각각의 스토리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연재와 콜리, 투데이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콜리는 연재를 만나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았지만 투데이는 경마장에서 혹사당하며 부상을 입고 말아요. 인간의 재미를 위해 경마 경기에서 달리는 용도로 태어난 말은 부상을 입는 순간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안락사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연재와 콜리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하나가 되어 투데이를 살릴 방법을 찾아나가며 이야기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저는 이 책을 단숨에 읽었어요. 처음엔 장편 소설을 읽을 때 습관대로 간단히 메모를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기수라는 용어, 150cm에 40kg라는 체구가 그것에 최적화된 조건이라는 것. 이런 말들을 읽으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 중 기수를 대체한 시대를 그리고 있고 말과 경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 뒤로 연재, 보경, 은혜와 같은 등장인물들의 서사가 더해지면서 정신없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소설 읽고 독서노트 기록하는 법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인물 관계, 주요 사건, 책갈피 이렇게 크게 3가지 구성으로 독서노트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중심이 되는 콜리와 투데이를 중앙에 그리고 연재의 가족들은 위쪽에, 투데이와 경마장에 관련된 인물들은 아래에 모아 그렸어요. 주요 사건은 콜리의 버전과 연재의 버전으로 나누어서 그려봤어요. 책갈피 코너에는 책을 읽으면서 표시해둔 인상 깊은 부분을 옮겨 쓰면서 그 부분을 읽을 때 떠올랐던 질문과 감상을 함께 메모하려고 노력했어요. 책에 표시해놓은 부분들 중에서 많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을 넘겼어요. 그만큼 생각해볼 거리가 많고 감동적인 부분도 많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며 느끼고 생각한 바를 중심으로 일주일에 한 통씩 하루에 책 편지를 보냈어요. 책에 다가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만한 내용과 책갈피 질문, 그리고 4주 동안 꾸준히 읽기에 도움이 될 함께 읽기 가이드가 중심이었습니다. 1주차 편지가 영화 컨택트의 내용을 살짝 언급하면서 SF 장르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고민했던 경험을 소개하고 청개의 파랑이라는 책에 다가가는 자세를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2주차 편지부터는 책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생각을 담기 시작했어요. 2주차 편지 11살의 연재에게에서는 제가 올레길을 걸으며 보았던 제주 바다의 파랑을 소개하면서 콜리의 하늘과 연재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고, 3주차 편지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직업들과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마지막 4주차 편지는 느리게 달리기 연습을 하는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하며 함께 이 책을 읽은 분들에게 보내는 진짜 편지를 썼고요. 2주차 편지부터는 해당되는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독서노트 사진들도 함께 첨부되어 날아갔어요. 하루의 책 편지에는 질문에 대한 생각을 직접 보낼 수 있는 답장 링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1주차 편지의 내가 기억하는 고유한 파랑, 나만 이야기할 수 있는 파랑의 이미지가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파랑은 맑음, 그리고 하늘 또는 바다를 떠올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올려다보는 하늘이 푸르지만 그 너머의 우주는 까맣다는 것. 까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다시 푸르다는 것. 꿈트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참 재미있었어요. 생각해보니 바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책에서 콜리가 매일 매시간 바뀌는 하늘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몰라 1000개의 단어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저는 그만큼 다양한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만 아는 추억 속의 고유한 파랑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어요. 1주차 두 번째 질문은 일상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답장을 보내주신 분들 중 대부분이 위험하거나 귀찮을 때, 너무 바쁠 때 인간을 대신하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외로울 때, 조금 긴 산책을 할 때, 가만히 들어주거나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답을 보내주신 분도 적지 않았어요. 이해받는 것과 진정한 위로가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주차에는 연재에게 보내는 마음들이 눈에 띄었어요. 11살의 연재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제치고 더 빠르게 앞으로 달리라는 재촉에 질려서 체육대회 날 트랙을 이탈해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버려요. 속도와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오히려 책 속의 연재는 그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11살의 연재에게 건네고 싶은 말로 이런 마음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저도 연재가 굉장히 용감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11살에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 이탈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책을 읽다 보면 연재는 그런 선택을 충동적으로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마음을 괴롭히는 것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도 비록 아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고 용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주차에는 지금까지 읽었던 범위를 돌아보는 질문을 중점적으로 작성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중반까지 책을 읽으며 누구에게 가장 감정이입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장을 보내주신 분들의 응답이 너무나 다양하게 갈렸답니다.
하나의 책을 읽으면서도 사람마다 감정이입을 하는 인물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게 함께 읽기의 재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개의 파랑에는 다양한 지위와 경험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고 각각의 인물이 자기만의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정이입을 할 선택지가 많아요. 때로는 콜리에게, 때로는 은혜에게, 때로는 복희에게도 이입하며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제가 가장 감정이입을 했던 인물은 연재였어요. 연재는 가정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또래보다 빨리 성숙해진 어른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가족 안에서 누구보다 빨리 눈치를 보고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덜어내는데 익숙해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 기대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콜리와 지수를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연재를 응원하게 되었답니다. 마지막 4주차는 책을 다 읽고 난 뒤 남은 잔영들을 담아 보내주셨어요. 특히 책 속에서 떨림과 진동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라고 나오는데요. 답장으로 가장 최근에 떨림을 느낀 순간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답장 속에 담겨있는 떨림들이 대부분 행복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읽은 분들의 답장을 읽으면서 저도 기분 좋은 떨림을 느꼈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행복했던 순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조금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책 속에서 콜리는 인간과 똑같이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떨림을 살아있음의 증거로 인지해요. 예를 들어 투데이가 트레기를 달릴 때 콜리의 손에 전해지는 떨림이요. 연재네 가족이 사는 집에서 들리는 다채로운 소리를 바닥과 벽의 진동으로 느끼고 그래서 이 집은 살아있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도 상징적이죠. 다 읽고 보니 청개의 파랑은 어렵지 않은 SF 소설이었어요. 복잡한 원리나 현상, 과학적 사고가 끼어들 틈 없이 다양한 인물들의 탄탄한 서사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SF 장르를 이야기할 때 과학과 소설이 어떤 비율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청개의 파랑은 인공지능, 사실은 그냥 로봇에 대한 상식선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어요. 내용의 어려움은 줄어들어서 독자의 부담도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주제를 품고 있어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확률의 의미와 기능, 장애와 정상성뿐만 아니라 동물권, 발전과 도태의 문제까지.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이야기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책이었어요. 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도 각각의 인물 내면에 금방 몰입할 수 있어서 인간의 감정과 경험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한 작가의 내공이 느껴졌어요. 감동적인 작품을 함께 읽게 되어서 정말 행복한 한 달이었습니다. 느리게 달리기를 연습하는 경주마의 이름이 투데이, 오늘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콜리가 청개의 파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던 나머지 독서노트를 다 작성하고 나서 또 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답니다. 책 표지를 제 마음대로 따라 그리면서 1000개까지는 아니어도 수많은 파랑을 떠올렸어요. 하루의 책 편지 베타 서비스로 함께 읽은 1000개의 파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감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